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마음 놓고 경찰복을 입고 다닐 수 없었던 경찰이 되겠습니다. 왜 경찰이 자신의 정복을 입고 다닐 수 없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1945년 해방 직후에 수도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 이승만 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역임했었고요.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했었던 우익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요. 경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부 사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냐면요. 세칭 학병동맹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경찰은 마음 놓고, 그 전에는 숨어서 지냈다라는 거죠. 마음 놓고 정복을 입고 다닐 수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병동맹 사건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1946년 1월 달에 있었는데요. 해방이 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학병동맹은 좌익 학생 조직이었는데 1월 달에 경찰이 학생동맹의 본부를 습격하게 되고요. 간부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경찰들이 이제 위험을 찾을 수 있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꺼렸을 정도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을까요?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은 죄는 일제시대에 일제의 손발이 되어서, 일제의 개가 되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족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가 돼서, 다시 말해서 미군정 시기에도 일제 시기에 경찰들은 제거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경찰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위 이상의 간부들 중에서 80% 이상이 일제시대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정 하에서는 왜 이렇게 친일 경찰들을 계속 유지를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군이 한반도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은 한반도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46년 7월 달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미 군정이 거리에 나가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은 뭐였었냐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경제체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70%를 선택을 했고요. 공산주의를 10%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본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았는데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를 지칭을 했었고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국가의 운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합하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해방 직후 한반도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를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빨갱이의 전성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미군정은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남기고 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사회주의 세력 자체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일제에 있어서의 개처럼 기능을 했었던 경찰들을 그대로 온전시켰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경찰들이 친일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혹시
경찰복을 입고서 길거리에 나갔다가 테러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병동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경찰복을 마음 놓고 입고 다닐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이렇게 빨갱이의 전성시대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최근까지 봐왔듯이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이게 한반도 특히 남쪽을 휩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